자, 한국의 토트넘이 방한해서 저희가 그 행사를 팔로우하고 있는 와중에 포그바가 유베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리턴이죠. 리턴. 네, 리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서 뭐 좀 그런 거 있죠. 와, 어지러지하네. 갈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니까 참 특이한 선수다. 여러 의미로 스타다. 네, 참 특이한 선수야. 어떠한 소식이나 업데이트 하나를 이 정도의 이슈를 끌고 오는 선수는 사실 드문데 포그바는 역시 스타는 스타예요. 그거 있지 않아요? 스타는 스타인데 예전보다는 사람들의 주목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 게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뭐 한 번 막 쇼를 해 앞에 나가서 그럼 와 보는데 그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아유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 나는 포그바가 예전보다는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어떤 그게 아마 이거는 축구적인 퍼포먼스가 예전만큼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쟤 또 저러냐? 물론 뭐 포그바가 여기 간 게 잘못은 아닙니다만 맨유 있을 때 시간이 안 좋았으니까. 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죽하면 압도적인 표를 저쪽이 받긴 했지만 루카쿠랑 우리가 비교를 했겠어요. 그럼요. 왔다 갔다. 근데 친정팀인 맨유에게 이적료는 한 푼도 안긴 적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쓰게 만들었죠. 그렇죠. 네. 오히려 1,000억이 넘는 금액을 쓰게 만들었죠. 그거를 이 포그바를 사오려 한 것도 맨유기 때문에 뭐 그거를 포그바를 탓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뭐 근데 여기서 만약 유베 가서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잘하면 다시 본인의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 선수가 여전히 나이가 아직 뭐 젊기 때문에 뭐 아주 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반등이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10번이야. 네, 등번호 10번은 2026년까지 계약입니다. 근데 사실 등번호 10번은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좀 의외인데 왜냐면 이 선수가 유벤투스를 나갈 때의 어떤 잡음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원래 이제 유벤투스의 10번은 굉장히 전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요. 오마르 시볼리 그리고 미셸 플라티니 그다음에 로베르토 바조 델피에로 아주 유명하죠. 알레. 그래. 델피에로의 델피에로 존에서 나왔던 그 오른발 슈팅이 나올 때 등번호 10번. 네, 델피에로는 또 낭만이 있는 선수인데.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활약한 기간은 물론 델피에로보다 짧을 수 있어도 단기 임팩트가 엄청났던 카를로스 테베즈. 테베즈. 그 스탯 정리하면 진짜 테베즈가 엄청난 그 유벤투스 역대 공격만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그 알베르토 형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테베즈가 기록적으로 위대한 거랑 별개로 그 테베즈가 넘버 10을 받았을 때 유벤투스 팬들이 좀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게 약간 궁금하다. 그런 거 있어요. 10번을 달아서 잘한 건 오케이인데 죄로 10번 주는 게 맞아? 이런 선수들이 사실 팀마다 좀 있거든. 그런 건 있죠. 잘한 거랑 별개입니다. 근데 테베즈가 뭐 안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 뭔가 약간 테베즈 10번, 유벤투스의 10번 궁금해서 현지 유벤 팬들은 어떤 느낌인가? 형지기 때문에 또 조만간 또 이제 촬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물어봐야지. 메일 풋볼이죠. 메일 풋볼 맞아요. 네, 메일 풋볼.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간다. 메일 우유 같은 거죠. 메일 우유 같은.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카를로스 테베즈는 그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역할을 그래도 해냈다. 10번으로서 역할을 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포그바의 경우는 원래 등번호가 6번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2015-16 시즌에 10번을 달고 한 시즌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번을 다 한 시즌 만에 이적을 했어요. 이적을 했는데 맨유 이적 후 그때 맨유로 돌아온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휴가에서 돌아온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휴가에서 돌아온 것 같다라는 게 무조건 그 유벤투스의 생활 자체를 휴가라고 지칭한 건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원래 정들었던 친정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 이게 휴가에서 돌아왔다는 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야? 그 내용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뉘앙스가 어쨌든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렇죠. 게다가 어쨌든 떠난 사실 자체에 유벤투스 팬분들이 그때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무래도 그 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형철이 너가 만약에 포그바야. 맨유로 돌아온 기분이 어떤가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래? 일단 전수석 팀에 대한 먼저 배려를 하겠죠. 얘기해봐봐. 아주 멋진 곳에서 훌륭한 생활을 이탈리아에서 아주 훌륭한 생활을 보냈고 이제 다시 내 축구를 시작하게 만든 팀으로 돌아와서 기쁘다. 하지만 이제 친정팀에게는 고맙다.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게 간단하잖아. 너 얘기한 것처럼 유벤투스에서 멋진 생활을 보냈다. 그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잉글랜드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그 얘기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론 그건 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왔다면 포그바가 이런 스타성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통 스타라고 지칭하는 선수들은 봐봐. 케빈 데브라이너 최고의 공미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가 사람들이 모두 다 최고라고 인정하는 선수지만 아주 통통 튀고 어떤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방향의 스타라는 단어랑은 또 별개의 인물이잖아. 굉장히 정석적인 방향을 가는 그렇잖아. 잡음도 없고 이슈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없어요. 그래 오히려 잡음이 없는 조용한 사람이란 말이야. 약간 좀 시끌시끌한 이슈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브라이모비치가 왜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대단한 축구력 플러스
이거 네, 맞아요. 보면 막 왕이 돌아왔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그바도 이게 뭐 대단히 문제 있는 인터뷰라기보다는 네. 이런 인터뷰들이 모이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 보이죠. 근데 그쵸? 어쨌든 톡톡 튀는 타입이긴 해요. 이 단어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러한 어떤 잡음들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돌아오고 다시 유벤투스의 그 전설적인 번호를 10번에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베 팬분들을 좀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2016년 이후로 6년 만에 유벤투스에 복귀를 했고 두 번째 FA 입단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당시의 금액이 무려 8,900만 파운드. 유벤투스에게 이득을 안겼고 돌아올 때는 FA로 복귀를 했어요. 유베 입장에서는 폭바로 어쩌면 최고의 장사를 한 거죠. 네. 제대로 장사를 한 건데 이 주원영 표현을 빌리자면 이때 당시에 폭바의 가치 1,000억이 넘는 거는 그때는 1,000억짜리 선수가 그리 많지 않았어. 지금은 이 단위가 그때보다는 조금 둔감해졌어요. 그런 그렇죠.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때 이 둔감해지게 맞는 거 중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바르셀로나 이제 영종이 그 복장 터지게 만든 그런 선수들도 그렇죠. 좀 약간 무디게 만들었잖아. 뭐 그렇게 됐었죠. 유벤투스는 이제 임대 이후에 완전 영입을 결정한 페데리코 키에사 그리고 이번에 FA로 영입한 앙헬 디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 오피셜을 띄웠습니다. 참 유벤투스는 데마리아도 그렇고 FA로 영입 잘해. 맞아요. 네. 그리고 좀 쏠쏠하게 활약을 그렇지. 하죠. 장사 그래서 잘하지. 이번에도 포그바가 좀 기대가 되는데 포그바가 그 해시태그로 이번엔 포그 백투백이라고 달아놨어요. 왜 이제 포그백이라고 그랬는데 포그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포그바는 이전부터 그 오피셜이 뜨기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포그 얼모스트 백. 포그바 거의 돌아왔다. 이걸 이제 해시태그에 달아가지고 무슨 검은색 무슨 두건 같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1인 캠으로 비행기에 나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뭔가 복귀를 막 설레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영상을 찍고 막 그랬어요. 이런 세계 최고의 스타는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SNS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홍보 활동이고 여기에 또 어떤 스폰서십이 붙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 있죠. 그 자신의 신상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걸로 바꾸는 거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 썸녀랑 좀 안 돼. 그럼 막 좀 우울한 거. 막 그다음에 감정을 티내는 거. 또 잘 돼. 그러면 또 초성으로 뭐 써. 뭐 시옷 니을 히읗 이응 뭐 디귿 사랑한다 뭐 형철아 히읗 치읓 막 이런 거 써 막 그런 거 보면 그게 되게 오래되죠. 그러면 친구들끼리 야 쟤 또 왜 저러냐? 쟤 또 저런다. 약간 야 그렇게 이게 되잖아요. 되거든. 그래. 근데 이거 보니까 역시 포그바가 보통 관종은 아니다. 올모스트 백은 뭐냐? 포그 얼모스트 백. 그냥 한 다음에 백투백 해도 되는데 뭐 여튼 오피셜이 뜨니까 이제 그 뒤에 해시태그가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포그 백투백. 되게 자주 피력한 바가 있지만 포그바를 좀 안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지금은 이게 이 선수가 실력적으로 최근에 임팩트를 비교적 덜 못 보여주다 보니까 관심에서 멀어져서 막 예전처럼 쟤 왜 저럴까 이런 생각 안 드는데 이거 보니까 다시 그래 포그바가 이랬었지. 역시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그백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뭔가 만약에 또 뭔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쓰시려면 포그 백투백이라고 해야 된다는 점. 독특한 선수야. 자 포그바는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변수들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변수는 개인의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맨유 시절에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특히 말미 때 동기부여가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경기 중에 수비 가담을 하지 않고 좀 뛰지 않는 모습들. 사실 이거는 수비 가담을 하는 선수 뭐 조금 그런 경향이 덜한 선수 이거와 별개로 좀 더 뛰어줘야 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에서 안 뛰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팬분들이 보기에 매우 아쉬운 요소였기 때문에 ERC는 기분파야. 기분이 좋을 때는 막을 수 없는 선수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가 수비 가담도 해요. 잘해요. 그 솔샤르 때 한창 잘할 때 보면 자기가 내려와서 수비하고 그래. 슬라이딩 태클로 막 크로스 막아내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좀 뭔가 안 풀리면 또 이게 약간 심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렇지. 그러다가 수비 가담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대표팀에서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봤던 포그바 그리고 그 이후에 맨유에서 봤던 포그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팬분들의 실망이 좀 컸었고요. 집중력이 흐트러졌는지 그동안 이제 각종 언론 플레이로 이제 구단 분위기를 좀 뒤숭숭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죠. 라이프치히와의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갑자기 떠나고 싶다라는 어떤 보도의 뉘앙스의 그 기사들이 막 나오고 이런 거는 포그바 측에서 뿌린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다행히 이제 선수 본인의 유벤투스에 대한 애정은 매우 현재까지 커 보이고
대표팀을 제외하고 클럽 레벨에서 본다면 제일 좋았던 시절을 보낸 건 유벤투스죠. 네, 맞아요. 주원이 형이 폭마음이 된 이유가 유벤 때야. 지금 돌아왔을 때 어떤 본인의 어떤 그 표현이나 아니면 유벤투스에서 실제로 선수 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라 보면 유벤투스에 대한 본인의 애정 자체는 그래도 좀 커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땐 다시 변동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표팀과 비슷하게 팀에 몰두하는 모습을 그래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이 선수가 기분파기 때문에 그치. 현재로서는 그냥 출발은 좋을 것이다. 이 얘기는 좀 하고 싶고요. 뭐 농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 그때 당시 유벤투스 주변의 멤버들을 봐라. 포그바가 조용히 축구에 몰두했어야 될 상황이 아니냐. 뭐 마르키시오, 키엘리니, 카리스마가 대단하잖아요. 바르찰리도 바르잘리가 있었잖아. 네, 바르찰리 있었죠. 그러면 그런 선수들이 짬밥이랑 이런 게 보통 기센 선수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겠다. 약간 이탈리아에 그런 게 좋아요. 약간 그런 빡센 느낌. 전사적인, 전투적인 느낌 이런 게 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비달 피를로 마르키쇼처럼 동료와의 융화를 이번에 잘할 것인가. 일기 시절에는 비달 피를로 마르키쇼가 포그바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포그바는 공격에만 집중하면서 기술 발휘에만 몰두하면 됐었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기교를 마음껏 뽐낼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 2기에는 누가 있냐면 로카텔리와 자카리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의 그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포그바와 궁합 자체는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자카리아와 로카텔리 모두 굉장한 활동량과 수비 커버 범위를 보여주는 선수고 또 로카텔리는 쓰기 나름이거든요. 여러 군데 쓰이죠? 여러 군데 쓰이고 쓰기 나름이에요. 어떤 역할을 주든지에 따라서 다 잘해요. 활동량으로 뭐 다 비벼주는 어떤 박스 투 박스도 잘하고 볼 배급, 롱패스, 시야 넓혀서 전환해주는 어떤 플레이메이킹을 할 때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카리아의 수비 커버, 로카텔리도 수비 커버에 보조를 해주고 로카텔리의 볼 배급으로 후방 작업은 포그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덜 쓰는 형태로. 그럼 결국엔 포그바는 본인이 원하는 그 칼춤을 추면 되거든. 맞아요. 공격적으로 마음대로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 환경 정도는 그래도 맨유에서보다는 유벤투스의 중원이 지금 더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포그바는 이번에도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키에사, 뭐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키에사, 그리고 지금 최전방에 있는 쿠션 블라우비치. 그리고 왠지 유벤투스가 FA로 데려왔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디마리아. 네, 디마리아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보면 파리 때 폼이 내려왔다고 생각한 게 잘 살리면 조금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파리에서 물론 대체적으로 시즌 마지막 시즌에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인데 중간중간 잘했던 경기들이 있었던 거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디마리아는 월클 레벨에 있었던 선수라고 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가 이제 온 거니까 관리를 잘해준다면 중요한 순간에는 충분히 디마리아가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과 포그바가 융화가 잘 될지가 좀 궁금해지고 근데 변수가 어쨌든 있긴 있습니다. 지금의 중원이 비달 피를로 마르키쇼만큼의 위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위상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때만큼의 위상이 아니라는 점은 어쨌든 우리가 좀 역시 고려를 좀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변수는 센터백 문제입니다. 지금 유벤투스가 키엘리니가 떠나면서 더리우트, 보누치, 루가니 정도의 일군 센터백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또 더리우트는 지금 계속해서 이적설에 시달리고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엘린이 없는 보누치 물론 보누치가 그러면서도 좀 스텝업을 할 때도 있었지만 간간히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그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보면 팀 지금 센터백 진이 보강이 이대로 되지 않는 채 시즌을 출발한다면 미드필더를 포함한 팀 무게중심 전체가 아래로 내려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파트는 현재 알레그리가 얼마나 폭발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알레그리 감독은 이제 중간에 한번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알레그리의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그 좀 포인트를 탁탁 줬었던, 물론 그때도 사실 알레그리는 비판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 뭔가 중원 삭제 뭐 이런 거. 미드필더를 이쁘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어떤 궁합일지 그것도 좀 궁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쉬는 동안 트렌드가 더 바뀌면서 오히려 알레그리가 더 트렌드에서 멀어진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어느 분야든 그렇지만 요즘에 워낙에 모든 간에 빨리 바뀌잖아. 공백이 있으면 쉽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보면 알레그리가 하프라인 지점의 공격 전개는 대부분 이제 선수 개인 기량에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윙백의 전진, 그래서 뭐 공미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나눠 갖는 그런 형태의 어떤 동선을 알레그리가 잡아주는 듯 보이는데 문제는 하프라인 지점에서의 중앙 쪽으로의 빌드업이나 미드필더에서 공격진으로 나가는 전체적인 과정이 아무래도 선수 개인 기량에 의지를 하는 편이에요. 대표적인 게 디발라, 그리고 모라타도 사실 이런 과정에서 움직임으로 보탬이 좀 많이 됐던 선수거든요. 근데 포그바는 어떨지는 제가 볼 때는 모 아니면 도일 것 같아요. 정말 이 프리롤 역할에 있어서 포그바가 자신의 공격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알레그리에게 부족했던 공격 전술을 보완해주는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모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애매한 어떤
아쉬운 전술 내에서 포그바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겉도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포그바의 장점보다 단점에 더 집중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도가 나오는 겁니다. 도가 아니라 백도일 수도 있어. 백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 네. 로컬롤이지만. 로컬로, 예,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역시 변수가 좀 작용될 것 같다. 동료와의 융화는 지금 중원진이 포그바를 받쳐주기에 매우 좋은 구성인 거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변수는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포그바 개인의 변수인데 그냥 잦은 부상 이슈. 부상이 최근에 좀 많아요. 네, 이렇게 짜잘하게 보시면 봐도 많잖아. 최근 시즌들을 보면 한 시즌의 절반 가까이는 계속 쉬어왔어요. 네. 이게 이제 트랜스마크트 기준의 날짜를 이제 집계를 한 건데. 이게 골 때리죠. 이거는 그냥 본인이 이 유벤투스 1기 때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변수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세리아가 앞으로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왜냐? 앞으로 생길 볼거리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무리뉴 대 포그바. 로마 대 유벤투스. 야, 그 생각을 못했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스타TV에서 한번 겨뤘던 루카쿠 대 포그바가 인테르 대 유벤투스 그래. 나옵니다. 루카쿠 네. 포그바는 이제는 세상을 떠난 라이올라와 함께 같이 또 있었던 멤버니까 뭐 이거는 둘이 개인적으로 저는 좀 가깝다고 알고 있는데 뭐 이건 그냥 재밌는데 근데 야 이건 재밌겠다. 무리뉴 대 포그바는 진짜 대단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포그바가 로마전에 만약에 뭐 득점이라도 하고 혹시 그 근처로 가서 세리머니라도 하면 와 재밌는 그림 나오는데 뭐 어쨌거나 네. 자 포그바 유벤투스 가서는 본인의 공격적인 롤을 좀 성실하게 보여주면 왜냐면 맞아요. 어쨌든 재능이 있다는 거를 누가 이 선수에게 부정하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레그리 전술에서 어쨌든 공격으로 이임새 역할을 더 잘해줄 선수는 필요하니까 디발라도 나갔기 때문에 필요한 선수 영입한 건 맞는데 포그바 개인에 대한 변수를 포그바가 개인이 어떻게 그래. 잘 극복할지가 지가 잘해야 돼. 네, 그게 결국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